안녕하세요. 이곳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업데이트하는 손흥민 팬 축구 채널입니다. 토트넘은 알크마르에서 무기력하게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유일한 우승 기회인 유로파에서마저도 8강 진출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공격을 기대하기도 전에 수비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으로 팬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가 손흥민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요한 경기라고 판단하고 있었기에 이번 패배가 치명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무리 손흥민이라도 유로파 우승이 좌절되면 토트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는데요. 이번 16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진심TV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은 7일 오전 2시 45분에 네덜란드의 아퍼스 슈타디온에서 알크마르를 상대로 2024에서 25 시즌 유로파 리그 16강 1차전을 원정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리그컵과 FA컵에서 연달아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일찌감치 컵 대회 우승은 불가능해졌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10승 3무 14패로 현재 13위에 머무르고 있어서 우승은커녕 유럽 대항전조차 힘든 상황이죠. 다시 말해 토트넘이 우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이 유로파 리그뿐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승이 간절한 손흥민 입장에서는 이 대회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영국 ESPN에서는 손흥민의 향후 거취가 유로파 대회 우승에 달려있다고 분석하면서 토트넘이 유로파에서 우승하지 못할 경우 손흥민이 케인처럼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메이저 언론사인 ESPN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나온 발언이죠. 방송에 출연한 축구 전문 기자는 현재 손흥민의 최우선 목표는 토트넘의 우승이다. 그러나 그 기회가 좌절된다면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9년 동안 헌신했고 최근 계약 사항으로 무관 시즌이 1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손흥민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적을 생각할 것이라며 이제는 정말로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트로피를 들 수 있는 팀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손흥민의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원래라면 충성심 높기로 유명한 손흥민이 먼저 토트넘을 떠나겠다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최근 토트넘은 손흥민을 크게 실망시켰죠. 손흥민과의 재계약 논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연장을 선택한 것에 대해 모범생 손흥민마저도 분노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게 되면 지금보다 더한 암흑기가 찾아올 것이라며 토트넘을 향한 경고를 보냈는데요. 이번 여름에 토트넘이 손흥민을 잃게 된다면 크나큰 위험에 빠질 것이다. 토트넘은 팀의 최고 에이스뿐만 아니라 최고의 리더도 같이 잃는 셈이기 때문이다. 토트넘 선수단의 리그 최연소에 가까운 평균 연령으로 인해 손흥민 같은 베테랑 없이는 유지조차 하기 힘들다. 캡틴 손흥민의 빈자리는 누구도 메우기 힘들 것이다. 토트넘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케인이 떠났음에도 토트넘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손흥민 덕분이었다. 손흥민과 케인이 모두 빠진 토트넘은 강등을 걱정해야 한다라며 토트넘이 손흥민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유로파 리그 우승을 해야 한다고 했죠. 해외 팬들 역시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에 대해 동의한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에도 실패한다면 손흥민을 보내줘야 한다. 손흥민은 트로피를 적어도 2-3개는 들었어야 하는 선수다. 9년 넘게 팀에 헌신한 손흥민과 재계약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은 토트넘은 진짜 쓰레기다. 레비가 이번에도 레전드를 모욕했다. 손흥민이 케인과 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완전히 이해한다. 손흥민은 할 만큼 했다. 심지어 이번 시즌에도 2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라며 손흥민이 우승을 위해 토트넘을 떠나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로파 리그 16강 1차전을 기대감으로 바라보던 토트넘 팬들은 이내 큰 실망을 하고 말았는데요. 전반 17분 만에 베리발의 자책골이 나오며 일찍부터 끌려다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아직 어린 베리발이 원정의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침착하지 못한 플레이를 해버렸죠. 최전방 원톱으로 출격한 유망주 텔 역시
바이엘은 미넨 출신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투박한 플레이로 흐름을 끊었는데요. 전반 26분, 텔은 역습 과정에서 한 명만 제치면 페널티 박스로 진입해서 슈팅 찬스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너무 가볍게 수비에게 볼을 빼앗기면서 민망할 정도로 쉽게 낮아빠졌습니다. 900억 원이 넘는 몸값을 부른 선수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추태였죠. 부주장인 메디슨도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플레이를 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반 34분에 얻은 좋은 프리킥 기회에서 메디슨은 거대한 삽질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손흥민이 직접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좋은 거리에서의 프리킥 찬스였는데 메디슨이 키커로 나섰죠. 그런데 메디슨은 여기서 슈팅이 아니라 손흥민에게 패스를 건넸고 손흥민은 다시 메디슨에게 리턴을 하면서 슈팅을 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세트피스 같아 보였는데 메디슨은 패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앞으로 가속을 하면서 손흥민의 리턴 패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슈팅까지 연결되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이 좋은 프리킥 기회를 날리게 된 겁니다. 손흥민은 그런 메디슨에게 소리를 치면서 왜 약속한 대로 움직이지 않느냐는 듯 의아하다는 몸짓으로 말을 했고 메디슨은 자기가 실수한 게 맞는지 별다른 대응 없이 민망하게 고개만 돌렸죠. 이 경기를 중계했던 BBC마저도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토트넘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부상자도 복귀하고 한동안 휴식을 가졌던 팀이다. 유럽 축구에서 12위 안에 드는 빅클럽이라고 불리는 팀이 한 수 아래의 네덜란드 리그 6위 팀에게 이렇게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확실히 프리미어리그 감독 자격이 없어 보인다. 출전시킨 선수 명단도 기대 이하였다. 무엇을 보완하고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경기였다. 어린 선수들과 베테랑들의 조화가 이루어진 경기가 아니라 유망주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경기였다. 손흥민은 공간이 비어 있었는데도 동료 선수들은 본인의 플레이를 과시하려는 듯 욕심만 내고 있었고 패스 타이밍을 놓치면서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의 실점 장본인 베리발은 역습으로 공격이 전환되고 있을 때 왼쪽에 손흥민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고 넓은 공간으로 볼이 전달만 된다면 확실한 찬스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리발은 좌우를 살폈으면서도 더 전진 드리블을 하면서 상대 수비가 이미 진을 치고 있는데도 밀고 들어가더니 그제야 손흥민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급기야 그 패스는 손흥민이 달리고 있는 방향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손흥민을 멈칫하게 만든 후 뒤로 패스하면서 수준 낮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의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리발은 이런 패스를 놓치는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팬들도 비수마가 아닌 베리발을 출전시킨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엔지 감독을 강하게 비판하는 코멘트를 많이 남겼습니다. 메디슨은 이미 중앙 미드필더로서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섰을 때만 간간히 팀을 도왔는데 빌드업 자체가 되지 못하면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 후 한 축구 통계 매체에서는 토트넘의 현주소를 확실히 알려주는 기록을 전했는데 토트넘이 위험 지역에서 패스미스가 무려 41번이나 일어나며 위험을 자초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도 미드필드 진영으로 패스를 하지 못하면서 알크마르에게 계속 공격 기회를 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리발뿐만이 아니라 메디슨 역시 베리발과 비슷한 장면을 만들면서 손흥민을 허수아비 취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구기 종목에서도 팀의 에이스라는 존재가 있고 그 에이스를 의존하는 건 팀 전술의 일부분인데 토트넘 선수들은 자신의 기량을 뽐내려는 욕심만 잔뜩 부리면서 팀 경기력을 망치는 선수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도 토트넘은 분명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메디슨은 킥의 정확성은 인정받았기에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뽑혔던 선수다. 베리발의 훈련 장면이 공개되면서 베리발 또한 수준 높은 킥력을 선보이곤 했었다. 그럼에도 경기 중 형편없는 패스를 보이는 건 축구의 기술적인 문제보다 마인드가 매우 의심스럽다. 그들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며 팀 플레이를 망치는 선수들이다.
라면서 계속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손흥민은 스스로 커리어를 망치면서까지 희생하고 있다. 그의 이적은 매우 현실적이다. 아직 유로파리그가 끝난 건 아니지만 우승이라는 희망은 갖지 않는 게 현명할 것이다라고 사실상 포기하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아래에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